다음 주 월요일,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발표되는 단 하나의 숫자가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5천만 원, 이자가 연간 35만 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장바구니 물가가 10% 오를 수도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다음 주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으실 겁니다. 67세 박영수 씨부터 72세 김순자 씨까지 실제 사례로 배우는 생존 경제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금리 하는데 대체 이게 뭐길래 온 세상이 난리일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임대료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이 이자를 줍니다. 은행이 그 돈을 기업에 빌려주면 기업이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이 이자율을 누가 정하냐?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일명 연준, 영어로 패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한국 돈도 빠져나가죠. 그럼 원화 가치가 떨어집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예요. 수입품 가격이 오르고 여러분 장바구니에 직격탄이 날아옵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돈이 풀려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경기가 회복됩니다. 하지만 은행 이자는 줄어들죠. 이 금리 하나가 우리 생활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박영수 씨 67세. 퇴직금 5천만 원을 1년 정기예금에 넣어두셨습니다. 현재 이율 연 4.5%. 1년 후 받을 이자는 225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18만 7천 원. 휴대폰 요금, 관리비 일부를 해결하는 돈이죠. 그런데 다음 주 미국이 금리를 0.5% 내린다면 만기 후 재해치 이율이 3.8%로 하락합니다. 1년 이자는 190만 원. 차액이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쌀 20kg 7포대 살 수 있습니다. 한 달치 병원비가 나옵니다. 손주 용돈 3개월치죠. 하지만 반대급부도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환율이 안정돼서 수입 과일, 커피, 올리브유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금리 인하되면 이자 소득은 연간 35만 원 감소하지만 수입 물가가 안정돼서 장바구니 부담이 5%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리 유지되면 이자 소득은 연간 225만 원 그대로 유지되지만 환율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8%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달렸습니다. 예금이 많고 수입품을 별로 안 사신다면 금리 유지가 유리하고 예금은 적은데 수입품을 자주 사신다면 금리 인하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김순자 씨 71세. 작년에 아들이 들인 삼성전자 주식 100주. 엄마, 이거 절대 팔지 마세요. 노후 자금이에요.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유럽, 중국 전기차 규제 강화, 배터리 전쟁 격화. 불안하시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럽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높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줍니다. 유럽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일자리가 위협받으니까 유럽이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한국 기업은 어떻게 되냐? 기회도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중국이 빠진 빈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험도 있습니다. 중국이 보복으로 한국 제품을 규제할 수도 있거든요.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중국이 한국산 우레아 수출을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국내에 화물차 대란이 일어났어요. 물류비가 폭등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이런 뉴스가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삼성전자 3% 급락, LG에너지 솔루션 거래 정지. 단기 변동일 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더 큰 기회예요. 주식은 단기로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3년, 5년 길게 보면 좋은 기업은 결국 오릅니다. 아들이 팔지 말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철수 씨 69세. 매일 아침 6시 근처 공원에서 운동하고 차로 시장 보러 다니십니다. 요즘 주유소만 가면 한숨이 나온다고 하세요. 리터당 1,850원. 작년보다 200원 올랐어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주유 4번, 한 번에 40리터 넣으신다면 월 주유비가 약 30만 원입니다. 작년 같은 시기에는 26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4만 원 추가 지출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이 기름값을 흔들 만한 큰 회담이 열립니다. 러시아와 인도 두 거대 국가가 만나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첫째, 에너지 협력 강화입니다. 러시아는 서방 제재 때문에 원유 팔 곳이 필요해요. 인도는 싼 값에 원유를 대량으로 사고 싶죠. 둘째, 우회 거래 증가입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를 경유해서 전 세계로 퍼집니다. 국제유가 예측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만약 유가가 오른다면 주유비는 리터당 100원 더 올라서 월 1만 6천 원이 추가됩니다. 난방비는 1015% 올라서 월 3만 원에서 5만 원이 추가되고 택시나 버스 요금 인상 압박이 생깁니다. 반대로 유가가 안정된다면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늘어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안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하나 조언 드리겠습니다. 이번 겨울 난방비 절약 팁 미리 챙기세요. 보일러 설정 온도를 1도만 낮춰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아낍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 글로벌 경기 둔화. 무섭게 들리시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명희 씨 65세. 아들이 중소자동차 부품 공장에 다니고 본인은 손주 돌봄 알바로 월 80만 원 버세요. 경기가 나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나쁜 영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불안해집니다. 제조업 수출이 감소하면서 아들 회사에 경영난이 올 수 있어요. 구조조정 우려도 있고요. 알바 경쟁도 심해집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일자리가 줄어서 시니어 일자리가 더 귀해집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됩니다. 수요가 줄면 가격이나 압박이 생겨요. 마트 장보기 부담이 완화되고 외식비, 생필품 가격이 내려갑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집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니까 대출 있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완화돼요.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경기 둔화기를 보면 실업률은 3.1%에서 3.4%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는 3.8%에서 2.3%로 하락했어요. 장바구니 물가는 체감상 58% 안정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윳돈이 있다면 고정 지출을 줄이세요. 통신비, 구독료 같은 거 정리하시고요. 일하시는 분은 현재 직장을 소중히 여기세요. 요즘 같은 때 일자리 구하기 어렵습니다. 투자금이 있다면 무리한 추가 투자는 자제하세요. 경기 둔화, 슬기롭게 대처하면 오히려 생활비 절약의 기회입니다. 박정숙 씨 68세. 기초연금 월 32만 원 받으시면서 재취업을 희망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2025년 중장년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발표한 건 알겠는데 나한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다. 오늘 딱 정리해 드립니다. 2025년 시니어 지원 총정리 시작합니다. 첫째,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현행월 최대 32만 3,180원에서 2025년 월 최대 33만 4천 원으로 약 1만 원 오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입니다. 둘째, 중장년 재취업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만 15세부터 69세까지 취업 희망자이고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셋째, 에너지 바우처가 확대됩니다.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여름에는 10만 원, 겨울에는 23만 원입니다. 대상은 기초연금 수급자와 주거급여 수급자예요. 넷째,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월 최대 77만 원, 시장형은 월 최대 12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니어 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하세요. 다섯째, 건강보험료 경감입니다. 65세 이상, 일정 소득 이하면 최대 3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어디서 신청하냐고요? 온라인은 정부24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고용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실전 팁 드리겠습니다. 매달 1일부터 5일 사이에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새 지원사업 공고가 나오는 시기입니다. 연초 1월에서 2월이 연간 복지사업 신청 집중 기간이에요. 예산 소진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담당자와 친해지세요. 새 지원 나올 때 연락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박정숙 씨가 이렇게 챙긴 혜택이 있어요. 기초연금 월 32만 원, 에너지 바우처 연간 33만 원,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으로 월 77만 원씩 9개월. 총액이 연간 약 1천만 원입니다. 아는 만큼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리, 환율, 무역, 에너지, 정부 정책. 머리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금리와 환율은 내 통장과 장바구니입니다. 정기예금 만기가 앞두셨다면 다음 주 미국 금리 발표를 확인하세요. 이율 하락이 예상되면 단기 예금을 고려하시고요. 수입품을 자주 사신다면 환율이 1,400원 넘으면 구매를 자제하세요. 국산 대체품을 찾아보시고요. 둘째, 에너지 가격은 주유비와 난방비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는 추세니까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시고 보일러 온도를 1도만 낮추세요.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라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셋째, 정부 지원은 챙기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연초에 주민센터 꼭 방문하시고 정부24 복지로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등록하세요. 고용센터 시니어 프로그램도 확인하시고요. 세상이 복잡해도 내 생활에 영향 주는 건 결국 이 3가지입니다. 하나씩만 챙겨도 월 10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20분 가까이 경제 이야기 들으시느라 얼마나 머리 아프셨을까요? 하지만 이제 아실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뉴스에서 미국 금리 0.25% 인하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 내 예금 이자 조금 줄겠구나. 대신 마트 물가는 안정되겠네. 화요일 유럽 마이너스 중국 무역 분쟁 격화 나와도 우리 아들 회사 주식 단기 변동이구나. 장기적으론 괜찮아. 다음 주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미국 금리 발표 확인하세요. 화요일 주유소 가격 체크하세요. 수요일 정기예금 만기일 확인하세요. 목요일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규 지원 사업 알아보세요. 금요일, 이번 주 지출을 정리하세요. 매주 이런 브리핑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댓글로 이런 것도 알려주시면 좋아요. 다음엔 이런 주제 다뤄주세요. 이 부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세상이 불안해도 우리 함께 준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주도 지혜롭게 함께 이겨냅시다. 시니어 경제 브리핑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당신의 노후를 지켜드립니다.